안녕하세요. 네, 신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목교육 부근에 있는 진도 2차와 현대 1차, 금호 1차 27평 아파트대와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목동 12단지 27평 네, 그 실거주와 투자로 어디가 나은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내년 2월 초에 전세가 만기인데 네. 아니면 한 번 더 연장하고 시장을 더 지켜봐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목동에서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의 집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네네. 오목교육 근처에 진도 2차 아파트 하나, 그리고 현대 1차 아파트 하나, 또 금호 1차 아파트까지 좀 보셨고, 또 목동 네. 신시가지 12단지 아파트 한 20평 후반대를 좀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내 집 마련을 지금 이 중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한 번 더 살아야 할지 이사님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동네예요. 이쪽 동네가. 네. 네, 굉장히 살기도 좋고 안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뭐 관심 있게 보는 동네 중에 한 곳인데요. 네. 일단 지금 거주는 12단지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12단지에 전세 거주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알아보시는 게 이 오목교역 쪽, 네. 오목교역 쪽에 현대 아파트, 진도 2차, 네. 금호 1차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만 쭉 오르고 진도와 금호는 오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금호만 오르고 진도와 현대는 좀 처진다든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네, 네. 크기도 고만고만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은 초등학교 학군이고 역도 오목교역 초역세권이고 뭐 그러니까 살기에 너무 좋고 이 아파트들 자체는 현대가 나을까요? 뭐 진도가 나을까요? 금호가 나을까요? 이런 문제는 사실 큰 고민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가격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아요. 예, 현대, 금호, 진도 순일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세대수 순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차익으로 계속 가. 그 어떤 그 차이 금액으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게 그래요, 앞으로도. 응. 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거니까요. 이 현대를 살까요? 이런 고민보다는 얘를 그냥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보세요. 네. 그냥 오목교역을 끼고 있는 모근초등학교 학군의 하나의 큰 대단지 아파트로 보시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층호수 이걸 고르시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보면 이제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얘네 셋은 하나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형제로 보는 거고 네. 얘하고 12단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네, 네. 12단지를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자, 우리가 목동. 자, 목동을 우리가 이제 거주를 하건 투자를 하건 목동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할 때 선택하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학군이. 학군이에요. 뭐 좀 세게 말하면 때려 죽여도 학군이에요. 목동은. 두 번째는요. 교통? 재건축. 아, 네, 재건축. 재건축이죠. 네, 네, 네. 지금 시청자님이 언급하셨던 교통 편의성은요. 목동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 안 써. 왜냐하면 이 학군과 재건축을 보고 먼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교통 편했으면 차라리 영등포 뭐 그런 데를 가겠죠. 그런데 목동을 들어오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군과 재건축인 거예요. 네, 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거주 겸 투자라고 하셨어요. 네. 거주 겸 투자에 어떤 것이 나을까? 실제 12단지에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거주 목적은 어차피 12단지가 됐든 지금 12단지에 거주하면서 크게 불편한 걸 느끼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좀 작은 아이가 아직 지금 이제 내년부터 중학생인데 네.
지금 이제 재건축이 굉장히 조금 불안정해서 그런 네. 말이 많이 들려서 네. 어차피 제가 한 6년을 더 이상을 목표로 이렇게 두고 이제 아파트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면 좀 일반 주변에 있는 호재가 있는 아파트로 옮겨서 다시 네. 한번 나중에 한 번 더 갈아타가지고 네. 해야 되는지 법리 좀 목동은 있어서요. 좀 특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동 재건축 대상 우리 이제 시청자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목동 신시가지 그 어떤 주공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 있잖아요. 1단지부터 네. 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12단지까지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들 얘네들의 가격이 올라가 주지 않으면 얘네들도 크게 오른 폭이 크지를 못해요. 네네. 어차피 목동에 대한 투자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실제 거주하는데 불편을 느끼시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네, 보면 네. 당연히 돈은 12단지를 지금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들어가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투자성까지 따진다고 보면 당연히 12단지를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인 거고요. 좀 더해 본다고 하면 재건축으로 해서 지금 뭐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되고 있다. 자, 제가 오전에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발표를 했죠. 정시를 좀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그 말을 저는 모든 게 다 부동산 쪽으로만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면 전통적인 학군의 명문 지역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소리로 저는 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학군의 쌍두마차가 어디입니까? 이제 서쪽으로 보면은 목동이잖아요. 네. 저는 전통적으로 목동에 전통적인 강자에서 지금 이제 정시 확대,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힘까지 입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속도도 저는 조금은 또 좀 빨라지지 않을까도 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목동이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너무 재건축에 대한 루즈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쓰러지는 이런 시절인데 이런 거에 대한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목동을 조금 많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수능에 대한 개편, 대학 대입 제도에 대한 개편 이런 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통적인 학군의 명문 지역이 다시 한번 또 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격을 지금 한 9억 정도 하죠. 9억 초반? 아니요, 15가 나오기는 조금 10억?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거지. 무슨 소리냐? 내가 현대나 진도나 금호를 샀어요. 네. 여기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12단지를 사서 가격이 더 오르는 폭이 좀 더 클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들어가는 금액은 얘네들이 더 크지만 네네. 그래도 향후에 장래를 봤을 때는 목동하면 학군하고 그런 겁니다. 재건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정책의 힘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만기 하여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그냥 거주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단지로 보시라는 소리예요. 일반 그냥 아파트보다요? 네, 오목교에 있는 삼형제 말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